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아침은 태양이 아닌 붉은 화염으로 밝아왔습니다. 평화롭던 일요일의 정적을 찢어발긴 것은 38선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북한 공군 소속 야크 9편대. 그들에게 이 하늘은 사냥터였고 지상의 모든 것은 그저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이들을 막을 대공 무기도 요격할 전투기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도살이자 학살이었습니다. 야크 9편대장 리철수는 조종석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외곽 지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난민들의 행렬이 마치 개미떼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조종석 안, 진동하는 계기판을 잡은 그의 손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이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남조선은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이었다. 기관포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전능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리철수는 급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밀집한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규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선생님들의 비명, 그리고 무력하게 하늘을 향해 소총을 쏘아대는 국군 병사들의 눈물만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의 소총 탄원은 강철의 날개를 가진 악마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야크 9의 조종사들은 그 빈약한 저항을 비웃으며 날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오만이 불러올 대가를, 그리고 시간의 틈새를 찢고 누군가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미래의 수호신이 눈을 떴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 학교 옥상. 1950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세련된 디지털 패턴의 전투복을 입은 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띠는 튜브, 대한민국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차분했고 조준경 속의 세상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넘어선 압도적인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철수는 학교 옥상에 홀로 서 있는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엔진의 굉음 때문에 지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병사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친놈인가? 아니면 영웅놀이에 빠진 장교인가? 손에 든 것은 고작해야 쇠파이프처럼 보였다. 대공포도 기관총도 아닌 저런 막대기로 나를 막겠다고? 웃음이 나왔다. 공포에 질려 실성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를 가장 먼저 지옥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다. 적의 조종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단두대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본 쇠파이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하늘의 지배자를 끌어내리는 신의 활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 들리는 것은 오직 병사의 거친 숨소리와 신궁 조준경의 기계적인 작동음뿐이었습니다. 신궁의 적외선 탐색기가 1950년의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화면 속에 붉게 달아오른 야크 9의 피스톤 엔진이 선명한 열원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플레어도 기만체도 없는 1950년의 구식 전투기는 현대의 미사일에게 있어 벌거벗은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거리 1.5km, 접근 속도 시속 500km, 야크 9의 기관포 사거리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이미 승패를 결정지은 지 오래였습니다. 병사의 귀에 울리는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략자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완벽한 포착, 심판의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1950년의 하늘은 처음으로 유도탄이라는 공포를 목격하게 됩니다. 발사관 후미에서 짧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신궁 미사일이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알처럼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굶주린 맹수처럼 공기를 찢으며 목표물을 향해 궤적을 비틀었습니다. 리철수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정면에서 날아오는 하얀 연기의 꼬리, 그것은 그가 배운 어떤 비행 역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피해, 회피기동이나 기만술.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신궁의 탄두가 폭발하는 순간 야크, 구의 꼬리 날개는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기체 하부에 장착되어 있던 아이들을 향해 떨어뜨리려 했던 고폭탄이 미사일의 폭발 충격으로 공중에서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리철수의 오만도, 제국주의의 야욕도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명지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소멸이었습니다. 학교 인근 언덕에 매복해 있던 북한군 T-34 전차 부대. 전차장은 쌍안경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검게 그을린 알루미늄 조각과 불타는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게 뭐네? 미군기인가? 아닙니다. 제트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서 뭔가가 솟구쳤습니다. 대공포? 이 주변에 국군 대공포 부대는 없을 텐데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대공포에 탄막도 없었고 미군 전투기에 굉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얀 연기 한 줄기가 솟아올랐을 뿐인데 하늘의 요새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제공권이라는 신화가 눈앞에서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의 후폭풍이 옥상에 있는 병사의 옷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발사관을 내려놓고 다음 절차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발음이 잠자고 있던 지상의 괴물들을 깨웠다는 것을. 언덕 너머에서 T-34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사냥꾼은 사라졌지만 지상의 포식자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T-34 전차의 포신이 서서히 학교 쪽을 향해 회전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죽음을 목격한 적들은 이제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알 수 없는 공격 원점을 향해 포격을 준비했습니다. 좁고 기름 냄새 나는 전차 내부, 북한군 포수가 포탑 회전 손잡이를 거칠게 돌렸습니다. 조준경 속의 옥상의 병사가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그 뒤로는 학교 건물이 겹쳐 보였습니다. 동무, 고폭탄 장전, 저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라우. 거리 800, 조준 끝. 1950년 T-34, 85의 85mm 주포는 죽음의 지팡이였습니다. 저 포구가 불을 뿜으면 어떤 건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잿더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차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사격 명령을 내리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영원히 허공 속에 묻히게 됩니다. 학교 뒤편 숲속 위장막 아래에서 또 다른 국군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신궁이 아닌 더 육중한 발사관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이었습니다. 현궁의 조준 화면 속 열상 모드로 보이는 T-34는 차가운 배경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처럼 선명했습니다. 병사는 조준선을 전차 중앙에 고정했습니다. 단순한 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탑 어택 모드 설정이었습니다. 현궁 미사일이 부드럽게 발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초기 추진제 덕분에 위치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마자 로켓 모터가 점화되었습니다. T-34 전차장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사일이 자신들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빗나갔다. 놈들이 당황해서 하늘로 쏘아 올렸다. 전차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1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던 미사일이 정점에서 맹금류처럼 급격히 방향을 꺾어 전차의 정수리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면 장갑이 아닌 가장 얇고 취약한 포탑 상부를 노리는 죽음의 궤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34의 포탑이 장난감처럼 하늘로 튀어 올랐습니다. 내부 탄약이 유폭되면서 전차는 거대한 화염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단 한 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전차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기술 앞에서는 그저 움직이는 관에 불과했습니다. 두꺼운 전면 장갑을 자랑하던 소련의 강철 괴물은 머리 위에서 꽂히는 성형작약탄의 위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는 T-34 옆에 있던 보병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야 크기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전차가 뚜껑이 날아간 채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옥상의 병사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기는 알파1, 위협 요소 제거 확인, 본대 진입을 요청한다. 멀리서 대기를 울리는 묵직한 기계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K 흑표 전차와 K-21 장갑차, 군단의 진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료의 격추 소식을 듣고 몰려온 북한 공군 주력 편대가 고도 3, 영렘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야크, 구전투기와 인류신 공격기 20여 대가 벌떼처럼 날아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대기를 진동시켰고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놈이 당했다고? 운이 나빴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있다. 그 어떤 적이라도 이 물량 앞에서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남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편대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습니다. 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대한민국 공군 KF-21 보람의 편대가 유유히 비행 중이었습니다. 최첨단 ASA 레이더 화면에는 적기 20여 대가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람의 1, 다수의 적기 포착, 2차 대전 유물들이 박물관을 탈출한 것 같습니다. 교전 허가한다. 시야 밖 교전으로 정리하라. 그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 라저, 미티어, 발사, KF-21의 무장창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불을 뿜으며 발사되었습니다. 마하사의 속도, 그것은 화살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죽음의 창이었습니다. 북한군 편대 선두에 있던 편대장의 기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총성도 적기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동료들이 하나둘씩 불덩어리로 변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적기가 안 보입니다. 귀신입니다. 이건 귀신의 짓이야. 대형 산개, 흩어져. 그들이 배운 공중전의 상식은 꼬리를 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공중전은 보지 않고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조차 없는 구형 기체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조차 모른 채 격추되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불타는 잔해들로 가득 찼습니다. 살아남은 몇 대의 적기가 공포에 질려 기술을 돌려 도망치려 할 때였습니다. 구름을 뚫고 거대한 회색의 맹금류 KF-21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적기들 사이를 고속으로 통과하며 손익붐을 일으켰습니다. 대기를 찢는 충격파, 그 압력만으로도 구식 프로펠러기들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과시였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프로펠러의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의 등 뒤로 조종사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하늘에 너희가 설 자리는 없다. 마지막 적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했습니다. KF-21 편대는 승리의 롤을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우아하게 선회하며 다음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하늘은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위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북방 10km 지점, 북한군 포병대대의 수십 문 견인곡 사포가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포병들은 우통을 벗어젖힌 채 땀을 흘리며 포탄을 날랐고 지휘관은 깃발을 흔들며 사격을 독려했습니다. 더 빨리, 쉴 틈 주지 마라. 남조선 놈들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 동무, 사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쏘니 안심입니다. 놈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포가 닿는 거리가 곧 자신들의 지배 영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40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에서 이미 대포병 레이더가 그들의 위치를 1m 오차도 없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숲속 깊은 곳, K9 자주포 썬더 부대가 거대한 포신을 쳐들고 있었습니다. 1950년의 수동 장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기계적인 리듬으로 포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좌표 수신 완료. TOT 사격 준비. 하나의 포에서 3발. 착탄 시간은 동일하다. 전 포대. 쏴. K9의 포신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연속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첫 발은
고각으로 높게, 두 번째는 중간, 세 번째는 저각으로 물리학의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발의 포탄은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지만 목표 지점에는 정확히 동시에 도달하도록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 포병 지휘관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음 속의 심판이었습니다. 순차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진지 전체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수천 개의 파편과 흙기둥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견인곡사포들이 엿가락처럼 휘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TOT 사격, 그것은 도망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단 한 대의 자주포가 쏟아부은 화력은 1950년의 포대 전체가 쏘는 것보다 강력하고 정확했습니다. 강철의 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명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연기 자욱한 적 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벙커 하나. 하지만 그것조차 K9의 다음 먹잇감이었습니다. 잔존 세력 확인, 정밀 유도 포탄, 엑스칼리버, 발사. 마지막 포탄이 핀포인트로 벙커의 환기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묵직한 폭발이 일어나고 벙커는 안에서부터 붕괴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북한군 포병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부리는 보이지 않는 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선의 포성은 멈췄습니다. 압도적인 침묵만이 승리자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붕괴되는 동안 북한군 사령부 역시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벙커, 통신병 수십 명이 헤드셋을 쓴 채 미친 듯이 다이얼을 돌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3사단 응답하라. 제3사단. 안 됩니다. 잡음 뿐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양 사령부와도 연결이 끊겼습니다. 전화선도 불통입니다. 벙커 안을 채우는 것은 지독한 백색 소음과 기계적인 잡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파 대역 전체를 덮어버린 완벽한 침묵의 장막이었습니다. 구름 위 높은 곳에서 개조된 전자전기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950년의 아날로그 무전기들은 현대식 고출력 제밍 앞에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포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차단입니다. 국군의 전자전 장비가 가동되자 인민군의 신경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군단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령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도대체 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오란 말이다. 하지만 장군님, 밖으로 나간 전령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레이더 화면은 먹통이 되었고 무전기에서는 귀신 곡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보고되는 것은 침묵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을 지배하는 것은 작전 계획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전기가 나간 것처럼 벙커의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휘관들의 눈동자만이 공포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그물에 갇혔다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최전방 참호. 지휘부와의 연락이 끊긴 북한군 병사들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기분 나쁜 진동음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도 제트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떼가 날아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그들의 숨을 텄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드론들의 LED 불빛이 붉고 푸르게 깜빡이며 참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귀신이다. 쇠로 만든 귀신들이야. 병사들은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저 붉은 눈이 자신을 태워버릴 것 같은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갑자기 드론들에 장착된 고성능 스피커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성우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고 깨끗한 디지털 음질이었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에게 고한다. 너희의 지휘관들은 도망쳤다. 너희의 무기는 고철이 되었다. 이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을 멈춰라. 그것은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탁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드론들에서 수만 장의 전단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 전단이 아니었습니다. 홀로그램처럼 빛을 반사하는 특수 재질의 전단에는 따뜻한 밥과 고향의 가족 사진, 그리고 살아라라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호 속의 정적을 깬 것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한 병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하늘의 존재들은 자신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명, 두 명, 참호 밖으로 기어나와 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양들을 인도하듯 빛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총알 한 발 쓰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적의 육체뿐만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라한 막사 안에서 마지막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군단장과 참모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절도 있는 군화 소리가 들려오고 역광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 가슴에 선명한 태극기. 같은 민족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품격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군단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조선, 사람? 아니, 남조선 군인이라고. 그가 기억하는 국군은 헐벗고 굶주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이들은 마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현대 국군 지휘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과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텐트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험이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 펜조차도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매끄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군단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격차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미래의 실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서명 하나로 1950년 6월의 비극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피로 물들 뻔했던 한반도의 지도 위에 새로운 평화가 덧입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멈춘 다음 날 아침, 피비린내 대신 젖은 흙내음과 새벽 안개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해진 시민들과 1950년의 국군 장병들이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K 흑표 전차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병사들이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거수경례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바치는,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낸 이 땅에 바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무고한 피를 닦아주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이 속한 시간,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전차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하늘을 선회하던 KF-21의 비행운도 아침 햇살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시민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탱크 바퀴 자국만이 그들이 환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날의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하게 성장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 국방력이 곧 평화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1950년의 수호신 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단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는 압도적인 국군의 힘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강력한 국군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또 다른 가상 전투 시나리오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충성.